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4월 15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4월 15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15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여러 이제 토론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지금 격차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부동층 15%의 승패가 이제 달려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자,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고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성 49.2%, 40대 66.7%, 화이트 칼라 56.9%에서 굉장히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부동층이 14.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사람들이 14.8% 정도 된다라는 거니까 요 사람들의 이제 승패가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 영상의 목적은 저 14.8%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 싶은 것인데, 우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고씨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나아가서 한 명의 어머니로서 남아 있었을 때 훨씬 더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서 저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주제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4.8%에 계시는 그분들한테 제가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토론에서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내용을 갖다가 조금 보시게 되면은, 문통의 참모로서 대변인으로서 정치를 이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정운영 최고 사령탑에서 경험을 한 준비가 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통의 국정 전반의 모든 현장을 갖다가 지키며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르면 실천의 힘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국민 대변인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이제 대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삶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고씨의 얘기인데, 대변인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이제 뭐 국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죠. 대변인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간단한 것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거, 글자 그대로 대변인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통의 입이 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인 것이지, 문통이 돼가지고 오른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변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뭐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경험의 폭도 깊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글쎄요, 저거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초선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대변인 아니었냐? 근데 무슨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냐?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이 있기 나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당신도 지금 초선 시절이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절에 거수기 역할을 하셨던 거냐? 그렇게 이제 되묻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수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의사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뜻을 갖다가 세우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거수기라고 하지 않죠.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거, 그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거를 갖다 우리가 얕잡아 가지고 거수기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서울시장과 그리고 대변인 둘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변인인 것이죠. 제가 지금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무슨 폄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대변인의 역할이 그것인 거예요. 어떤 그 한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조금 신뢰감 있는 어떤 목소리나 신뢰감 있는 어떤 말투나 신뢰감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단정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입장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는 거, 새로운 입장을 추가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고지고대로 그냥 전달을 갖다가 잘하는 거, 그게 대변인의 역할이고, 그게 거수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세 사람 정도를 지금 꼽죠. 한 분이 남편, 나머지 한 명이 신용복, 나머지 한 명이 문통입니다. 그러면서 존경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처럼 살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존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처럼 살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서로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지 마시고 그냥 어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남아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두 사람이에요. 그래요. 문통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칩시다. 그것도 뭐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거나 좋습니다. 양보해가지고 문통을 치워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신영복 선생님처럼 살겠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정말 글자 그대로 아까 전에 그 고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사람처럼 살겠다? 그럼 신영복 선생님처럼 살겠다라는 건가요? 신영보 쌤이 어떤 측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 신영보 쌤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영보 선생님에 대한 나쁜 점은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신영보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대변인 역할에 그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지금 대변인처럼 살겠다라는 거 아닌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대로 그대로 지금 살겠다. 근데 그 다른 사람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신현몸 문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 씨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다라고 하면서 총소원 5분에게 총 120만 원을 갖다가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2014년도 16대 국회에서 같은 경우는 정작 자신이 그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만든 법을 갖다가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국민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선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요 시기에만 딱 한정해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 시기 동안에 저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준 것도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줘왔던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깜빡하고 이어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된 건데, 저거를 갖다가 준법 정신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경비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한 거를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묶는다? 글쎄요, 저는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죠.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조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맨날 사회적인 약자, 배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공감에 대해서 주장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정작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 있는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풀어낸다라는 것이, 글쎄요, 저는 굉장히 조금 으스스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 씨가 보여주고 있는 준법 정신이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법률이 되고, 그리고 또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 만들어 가지고 떨어뜨려 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수혜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법을 갖다가 만들고 국민 참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활 밀착형으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이 법을 갖다가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제 고 씨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 씨가 지금 얘기하는 저 준법 정신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그 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것이고 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돼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고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게 되겠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그 사람이 범죄가 사실이 있다고 판정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답변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문통의 문제가 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까?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 틀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에 자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법치를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거를 우리가 항상 지적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대변인 그대로인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문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또 신용보 선생에 대해 가지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법치에 기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제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부동층이 지금 15% 가까이 된다라고 기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부동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읍소합니다. 이 사실을 꼭 직시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